한다구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는 너무 시장이 순탄했던 탓이었을까요? 네. 오늘은 월요일부터 좀 코스피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로봇과 AI 테마는 또 올라요. 네. 사실 내일 모레 이제 FOMC가 있다 보니까는 네. 지금 수급적으로 이제 약간 좀 관망세 되다 보니까는 변동성이 좀 나온다면은 결국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하락이 나오는 거고. 네. 다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성장으로 불리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내일까지 이런 시장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FOMC 회의 이후는 파월이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 걱정인 건데 네. 100% 매파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FOMC 끝나고 나서 시장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 종목들의 반응은 어떤지. 네. 사실 지난 거래일에 소개해드렸던 미래에셋 벤처투자가 방송에서 나오자마자 사실 이 종목이 그렇게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네. 바로 주가에서 반응을 했고 이미 목표 주가를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좀 올랐고요. 네. 오늘도 좀 급등으로 이어가고 있는 건데 워낙에 바닥에 있는데 이 AI 기업에만 1,500억 이상을 투자했다 보니까는 지금 바닥에서 지금 수급이 붙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몰로코를 말씀드렸고요. 그 몰로코라는 기업이 지금 1조 8,700억까지 갖고 있는데 500억 이상 들어갔던 거죠. 그게 얼마나 지금 평가 차이가 나 있을지 모르겠고 지금 리벨리온 같은 경우도 AI 전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인데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인공지능을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올라가서 변동성이 있다면 지금 이 미래에셋 벤처투자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에 다 투자해내서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5,500원 돌파하면서 목표가를 돌파했는데요. 제가 볼 땐 좀 조정 시 계속 매수 관점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 이 AI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또 하나 설명드릴 거니까는 잠시 뒤에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시면 바로 그 전날 말씀드렸던 게 핀텔인데 핀텔 같은 경우도 하루 조정을 받고 나서 바로 금요일도 급등, 오늘도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핀텔 같은 경우도 이 고해상도 AI 영상 분석 솔루션 기업인데 이 교통 솔루션 이 프리벡스를 도입을 해서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로 각광을 받고 있죠. 지금까지는 작년까지 적자였지만은 이번 연도부터 흑자가 날 것이라는 건데 지금 AI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들 뜨고 있냐면은 실제로 흑자가 나는 기업들. 그러니까 오늘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카메라 앱 기업 렌사가 있죠. 카메라 앱으로 서비스하는 기업, 인공지능으로 서비스하는 기업인데 이 AI 기능을 추가했더니 며칠 만에 매출이 1조 5천억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AI 관련주까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는 안 볼 수가 없는데 오늘 또 급등 나오고 있죠. SK가 지금 이 바닥에서 2만 원대 투자해서 지금 4만 원 넘어가고, 8만 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SK의 인공지능 기업으로 불리기도 하는 건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 급등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내일 또 올라도 뭐 할 말 없습니다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요 바닥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하나만 더 보시면 같이 바닥에서 말씀드렸던 넥스트칩 역시나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고점을 기록했는데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다면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는 게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나 오늘도 좀 싼 구간에 서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로봇 AI 이쪽입니까? 그렇죠. 로봇은 아니고 인공지능 쪽이고 인공지능 쪽인데 서비스를 함으로써 매출이 들어오는 그런 기업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쪽인데 매출도 들어오고 있는 네. 종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말 그대로 그냥 뭐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네. 실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접목을 해서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을 한번 또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현덕의 덕분에 키워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봐야 될 키워드는 상용화되는 챗 GPT. 이제 보니까 오늘 뉴스에서는 중국 챗 GPT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이두가 또 3월 달에 공개한다고 하니까 네. 3월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뛰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이 AI에 대해서 그냥 테마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부터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좀 볼까요? 네. 실제로 이제 상용화되고 있는 챗 GPT, 오픈 AI의 챗 GPT를 통해서 이미
미국 부동산 중개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건데 미국 부동산 중개업체들이요. 지금은 이 오픈 AI 챗GPT를 무료로 쓰지만은 앞으로 유료로 전환되거든요. 근데 이걸 쓰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챗GPT를 이용해서 이제 그 미국의 중개업자들이 매물을 설명하는 글을 작성한다. 주말 동안 대통령도 신년사를 챗GPT 쓰게 했더니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을 설명하는 글도 챗GPT를 활용해 쓰는 거고요.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 작성, 회계 보조에도 챗GPT를 쓰는 거고 관련 AI를 활용해서 3D 매핑, 평면도를 생성해서 어떤 인테리어 자재 정보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의 부동산 업계 그 업자들이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서 이미 커지고 있는 거고요. 이 프롭테크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 프롭과 테크의 합성어죠. 이 자산 부동산과 바로 기술의 합성어인데 실제로 4,000개가 넘는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있는 거고요.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가치를 추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건물만 딱 사진을 딱 찍으면은 그 안에 어떤 내부라든가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나오는 건데 이런 서비스가 이미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피스 블록스나 프로그램 좀 보게 되면은 같은 AI의 그 프로테크 기술을 접목한 건데 집 내부를 살펴보는 것을 간소화시킬 수가 있고 건물의 어떤 외관이나 그 외관 같은 것을 보고 수명, 크기, 위치 같은 걸 파악을 해서 시장 가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항상 발로 뛰어다녀야 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발로 뛰어다니지 않고 정보를 접촉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또 모아가지고 그걸 상품으로 팔기 때문에 이미 지금 중개업들 사이에서는 챗GPT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빠르게 지금 인공지능이 잠식하고 있는 건데요. 요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또 국내 기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또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기업 과연 어떤 종목이 챗GPT와 관련해서 또 최현덕 매니저님의 눈 레이더 안에 들어왔을지 네.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공략수입니다. 리파인이라는 종목 네. 갖고 오셨는데요. 요즘 이쪽 섹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네. 내가 몰랐던 종목이 참 많구나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사실 이제 그 실적이 크지 않았다 보니까는 네. 시가총액이 작습니다. 근데 인재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리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권리 조사 전문 회사거든요. 부동산과 네. 관련된 회사였네요. 그러니까 이쪽에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고 좀 봐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임대차 보증금 대출 서비스라든가 담보대출, 전세 보증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 기간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그 부동산 분야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리파인이 선정되면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해서 이제 이거를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지금 리파인이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현재 보유 중인 500만 건가량의 임대차 관련 누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냥 리파인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다음 주에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나오는데 우리 최근에 뭐 빌라왕이라든가 뭐 건축왕 이런 전세 사기가 있었잖아요. 요 관련돼서 그 어떤 예방하는 정책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그 정책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하게 되는데 이 안심 전세 앱에는 관련 데이터 들어가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아마도 리파인이 공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다음 주에 전세 사기 방지 대책 관련 발표와 함께 리파인은 급등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부동산 쪽에서 AI가 활용되면서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리파인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충분한 바닥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잘 나가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리파인 같은 경우는 1차 상승 이후에 이제 2차 상승을 이제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저항선이 1,500원 부근인데 여기만 돌파한다면 다른 인공지능 관련주와 함께 더 급등으로 갈 것이다. 특히 다음 주에 부동산 정책과 함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꼭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1,900원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9,8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파인이었습니다. 단순히 AI 기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지고 어떤 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확장해 나간다면은 리파인이 또 눈에 띄네요. 목표 주가는 11,900원, 손절 가격은 9,8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또 AI 관련주일지 한번 네.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최한덕 매니저가 주목하고 있는 키워드는 국내 최대의 보안 컨퍼런스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로봇이다, 인공지능이다가 다 기술력이 발전하면 네. 사람을 해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안도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에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양자 암호 기술이 생긴다면은 네. 다 뚫을 수가 있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최근에 양자 암호 이야기 나와서 더욱더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는 건데, 다음 주에 이 컨퍼런스 열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컨퍼런스를 하는 건데 네. 2월 8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 기업 모집하고 있고 사전 등록하고 있는 건데요. 이 보안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이제 어떤 분들이 참석하냐면은 뭐 금융이나 공공기관, 어떤 기업 쪽에서 정보 보호 책임자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컨퍼런스에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관련 산업에 대한 좀 전망성이 나오겠죠. 최근에 이제 양자 암호 기술,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마지막으로 가장 양자 암호 기술에 또 앞서 있는 스위스 치리대 교수를 만나고 왔고, 오자마자 또 이제 양자 암호 기술 관련 과학자를 만나면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 건데, 이번 보안 컨퍼런스에서도요, 이 양자 암호 기술이 화두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사우디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도 진출하고 있다. 이미 그 네옴시티 주택단지 출입 동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IT 인프라와 MOU를 맺고 양자 내성 암호를 그 암호 솔루션을 수출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 기업도 수출하고 있고요. 올해 보안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공지능이다. 결국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또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요. 올해 보안 시장은 인공지능이 주도할 전망이다. 근데 최근에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보안주는 없거든요. 보안주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이 컨퍼런스와 함께 또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보안주 하나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주 정말 오랜만에 나옵니다. 어떤 종목이 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또 이슈몰이를 하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 확인해 보시죠. 라온시큐어입니다. 네. 보안하면 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삼성의 이제 그 보안 파트너라서 뭐 보안주 하면 또 가장 먼저 거론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지금 양자암호 기술도 이쪽에서 좀 같이 갖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이 녹스 매트리스라는 그 어떤 보안 서비스를 하반기에 출시할 거로 보여지는 건데, 그 녹스 매트리스의 공식 파트너사가 바로 라온시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최근에 이제 그 CES에서 사물인터넷 관련해 가지고요, 어떤 그 리모컨 하나로 뭐 TV라든가 뭐 컴퓨터 모든 걸 조정하는 그런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그 서비스의 이 보안 파트너사가 바로 라온시큐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스마트 기기를 보안 적용한다는 계획인데, 뭐 노트북, 공기청정기, 청소기, 냉장고 같은 곳에 모두 녹스 매트를 적용한다는 거고요. 향후 삼성이 만든 제품은 아니고 다른 제조사까지 그 확대할 건데요. 거기 이제 그 삼성 녹스 매트리스의 보안을 담당하는 게 라온시큐어.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이 대표적인 기업이 중국의 간편 결제 시장에 진출했는데, 중국의 간편 결제 시장에 보시면 여기 나오는 대로 4경 5천조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중국의 간편 결제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생체 인지를 공급하는 게 바로 라온시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보안 컨퍼런스, 양자암호, 그다음에 중국의 4경 5천조 되는 이 간편 결제 시장에 진출했는데, 그 기업에 생체 인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다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라온시큐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국내 기업이 이제 중국에 진출했다고 했을 때 한 번씩 한번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살짝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를 길게 보시면은 아직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안주가 대부분 이 정도 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뒤를 이을 게 바로 보안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 보안주 중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라온시큐어를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2,9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5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 바닥에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네요. 보안주 라온시큐어를 두 번째 종목으로 공개해봤습니다. 목표 주가 2,900원, 손절가는 2,550원 제시해드렸고요. 이 외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들 또 한 번 오늘 4시에 시작하는 유튜브 무료방송에 오시면 말씀드릴 거니까 네. 유튜브에서 이제 4시에 최연덕 검색하셔갖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이버 밴드에 보시면 지금 특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어떤 수익 나오고 있는가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인공지능 쪽에서 어떤 수익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오셔갖고 최연덕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현옥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